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설수설입니다. 추석 잘 쉬셨습니까? 네, 저도 추석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은 덕자 본향 제자 말야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었죠. 덕이라는 것은 근본이고, 재라는 것은 재물이죠. 재물은 그 말단이다. 뭐가 중요한디 하는 말 있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덕이 중요하지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에 도덕이 근본이고 돈이 지업 말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여튼 옛날 사람들은 덕을 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제 좌전 춘추 좌시전이라는 책에 보면 길할 길자 큰 덕자 길덕이 뭐냐면 효경충신 네 가지를 씁니다. 경,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에게 공경하고 또 임금에게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친구들 사이에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게 이 네 가지 이게 길덕이라 그래서 길한 덕이다 이렇게 주장했고, 이 주례라는 그 경서가 있죠. 주례의 대사도라는 데 보면 6가지 있는데 지인성의 충화입니다. 인, 성, 의, 충, 화. 이것이 6가지 육덕이라 그래서 덕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덕이라 그러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여기 보면 춘추 좌시전에서는 경, 공경경, 충성충, 믿을신, 이것이 길덕이라 그러고, 여기에 이제 주례 대사도에 보면 주례 보면 지혜 있는 사람도 덕이라는 것이죠. 덕이라는 어질거 인덕, 그다음 성스러운 것, 정의감, 충성심, 또 화목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 활악한 마음, 이런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덕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것은 근본이고, 재물이라는 것은 말단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외본내말이라는 것은 본을 앞에 외자는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밖으로 한다는 것은 본을 무시하고, 내라는 것은 중시한다는 말이죠. 중시한다. 말단을. 그리고 결국 이게 덕과 재가 거꾸로 되어버려요. 중재 경덕이 되어버리잖아요. 중덕 경재가 아니라 이 외본 내말이 되어버리면 중재 경덕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쟁민시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을 그죠? 다투게 만들고 빼앗는 풍조를 조장한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쟁민시대 백성들이 서로 싸운 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백성들과 지도자가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다툰다 이거예요. 백성들보다 재물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발악을 해가면서 주구를 해서 이제 자기 배를 채운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시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박탈의 정치를 행한다 이거예요.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고, 시라는 것은 이때 실시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박탈의 정치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의미는 다 비슷하죠. 외본 네 말이면 쟁민시탈이니라 이렇게 설명하죠.
시고로 그런 까닭으로 재취적 민산. 그러니까 재취적 민산이라는 말은 임금이 말이죠. 그 지도자가 임금이 아니라 무슨 CEO라 해도 좋고 하여튼 어느 부분에 그 대표라고 해도 좋아요. 항상 어느 부분 하여튼 이 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는 것이죠. 재취, 오직 덕을 모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재물, 돈을 모으겠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론으로부터 이제 여론이 떠나간다 이거죠. 이 백성들이 흩어진다는 말은 여론의 지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하긴 오늘날도 자본주의 사회지만 나름대로 이 부당하게 모은 돈도 아닌데도 돈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잘 쓴다면, 사회를 위해서, 공중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쓴다면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꽉 움켜쥐고 전혀 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관을 황금으로 만들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결국은 재취적 민산이에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일가 친척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풀지 않고 가지고만 있기만 한다면 백성들 민산주의에 있는 모든 사람이 흩어져요.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 싫어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죠. 근데 재산적 민치, 쓰면, 산이랑은 베풀다 쓰다 이런 말이잖아요. 흩어지다. 쓰면 백성들이 모여들어요. 민심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게 되고 그 사람을 추대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참 묘한 것이죠. 결국 돈이라는 옛날에 대학에도 나오면 많이 모아서 잘 쓰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보십시오. 이 신하 신자는 노예란 뜻이잖아요. 이 손수저는 노예의 목을 꽉 잡고 있는 이 글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단단하게 이런 뜻이에요. 흑토자가 들어가도 그렇고요. 흑토자가 들어가면 견자가 되잖아요. 단단한 땅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실사자를 넣으면 실로 바짝 조아매다 이런 말이잖아요. 긴축, 그렇죠? 긴밀, 긴. 그리고 여기다가 돈을 의미하는 조개패가 들어가면 다재야, 돈이 많다는 게 본 뜻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스크루지나 뭐 이런 사람처럼 돈만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수전노예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 글자에는 윤리도덕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단단한 견자의 뜻이니까 가지고 있지만 돈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성인은 귀자에다가 입구자, 남의 입이고, 남의 말을 귀로 잘 듣고, 언덕에 높이 서서,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귀를 열고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잘 들어서 여론을 잘 수렴해서, 현실에 반영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최고 권력자가 성인이잖아요. 도덕에서 최고, 권력에서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이 성인인데, 성인보다도 오히려 이 현인이 별로 못하지 않죠. 성인은 어쨌든 정신적인 어떤 이 만족을 준다는 의미가 더 강하지만 현인은 물질적인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이래서 서로 쌍벽을 이루어가면서 서로 항상 붙어 다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최고의 만족감을 주는 사람, 물질적인 최고의 만족감을 주는 사람, 이 두 위대한 인물들이 성현이죠. 그래서 재취적 민산하고 재산적 민취라는 것은 재물이 임금의 창고에 혹은 개인의 창고에 돈이 모여서 쓰지 않는 돈이 많이 모이게 되면 민심이 흩어지게 되고, 재물을 흩어져 나눠주면 민심이 모여들게 된다. 항상 그런 친구들끼리도 몇 명 있으면 보면 계산 잘하는 사람 옆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거 좋아하고 뒷담화도 하지 않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계산할 때만 자는 척하고, 계산할 때만 신끝 메고 있고, 계산할 때만 화장실에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뒤에서 뒷담화하고 욕을 해요. 예. 그건 세상에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취적 민산이고 제산적 민취. 참, 이게 천하의 명언이죠. 참 명언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분들은 이 기절을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시고로. 그러므로, 이게 뭐냐면, 이 은폐의 출자 역폐의 받으시 화폐의 출자 역폐의 출이라. 화폐의 입자 역폐의 출이라. 이것을 위에 이것을 쌤 예를 하나 드는데 뭐뭐 하듯이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은폐의 출자란 뭐냐면 이 폐라는 것은 도리 어긋나게 어그러지게 이런 뜻이거든요. 남의 마음을 엄청 끌고 놓는 이런 걸 폐라 그래요. 폐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친 말이죠. 남을 욕하는 말, 도리에 맞지 않은 말, 이런 말들, 비이성적인 말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역시 너에게 이런 이 폐언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 폐라는 말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바로 이 말이에요. 아마 우리 이 속담하고 이건 똑같은 말이죠. 폐의 출자, 폐의 입이라는 말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똑같은 말이에요. 참 묘하게 똑같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위대한 금언 금사라이 같은 말들 금언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금언 중에 금언이 속담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속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속담은 수천만 명의 이 사고를 걸러가지고 거기서 나온 정말 금덩어리가 아니고 아예 다이아 같은 말들이 바로 속담이에요. 속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 속담집만 쭉 보고 공부를 하면 거기서 느끼면 정말 훌륭한 인격을 닦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서삼경 다 읽는 것보다도 속담집 한 권을 자세히 읽고 깨닫고 느끼고 실천하면 거기서 세상을 바라보면 충분히 이 사서삼경과 거의 같은 값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담 정말 무서운 말들입니다. 정말 위대한 말, 한마디 틀린 거 없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경우. 그리고 마찬가지로 돈도 부정당한 방법으로 번 돈들은 역시 부정당하게 다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노름에서 번 돈 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3대를 누리고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이상하게 없어요. 예를 들 수가 없어요. 훔친 돈 가지고 몇 대가 잘 사는지 없어요. 그것도. 참 묘하죠. 훔쳐가지고 회사 공금을 비를 저질러가지고 훔쳐가지고 사는 사람들. 자기 한 대는 잘 살지 모르지만 후대에다 큰 재앙을 내려주는 것이 돼요. 이런 경우는 전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주위에서 참 많이 봤어요. 3대 부자가 없다는 말도 그겁니다. 그 부자는 뭐냐면 정당한 게 벌어서 잘 쓰면서 지내는 그런 부자들은 3대가 아니라 30대도 가죠. 30대도 가는데 더럽게 혹은 비겁하게 부당한 방법으로 남을 울리고 남을 괴롭히고 경우에 따라 죽여가면서 번 그런 돈들은 절대로 3대를 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서운 말, 이것도 속담이에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경서에 보면 이 나오는 은폐의 출자, 역폐의 입하듯이 여기 이 재물, 지금 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어가. 그래서 이 재나 화는 같은 말이잖아요. 재화가 같은 거죠. 이게 폐의 입자는 폐의 출한다. 참, 명언이잖아요. 이래서 대학을 읽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강고는 서경의 상서의 한 편명이죠. 이거는 상서에 지금 전하는 것 전체가 한 49편, 50편이라고 칩시다. 대강. 반은 가짜고 반은 진짜인데. 반은 원래는 전부가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다가 이 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목만 남고. 그 뒤에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장난꾼들이 그 제목과 연관시켜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지 해가지고 글을 지어가지고 그걸 바쳐서 뭐 경우에 따라 출판다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죠. 그래서 서경에는 반은 진짜고 반은 가짜예요. 그런데 이것은 강고는 진짜입니다. 강고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유명불우상, 유명불명, 이 명이라는 건 천명이에요. 옛날엔 천명이라 하늘의 명이라고 천명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또 쉽게 생각하면 백성들의 여론이죠. 여론. 여론이라는 것은 혹은 천명은 불우상, 늘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이거예요. 상이라는 건 늘 이런 말이에요. 늘 일정한 곳에 있지 않다. 항상 유동적이고 변동한다 이거. 조석으로 바뀔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우상, 이건 이런 이 다섯 이 단어 천명불우상이란 말이 강고에 있는데, 이 대학을 지은 사람이 이건 뭐냐면 아래를 말한다, 설명하다 이런 말이에요. 뭘 말합니다. 뭘 말합니다. 선득득지, 천명이나 혹은 백성들의 민명, 백성들의 여론을 선하면, 선한 착한 일을 하면 이 천명을 얻게 되고, 악한 짓을 하면 그것을 잃게 된다. 확실하잖아요. 여론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여론은 제 생각에 이 책상 물림의 유학자로서 보는 여론은, 요즘 여론은 옛날 여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옛날 여론도 그런 요소가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요즘 여론은 지도자가 형편은 뭐 인격이 뭐고 학식이 뭐 아무 관계없이 자기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옛날의 그 도덕 표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변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일종의 병폐라는 것이 그것도 병폐일 수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한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볼 때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 가운데 하나가 모든 것을 리분리를 가지고 따져가지고, 의분리가 아니고 리분리를 따져가지고 이로운 짓을 장내고 뭐고 사용없이 현실의 눈앞에 나에게 이득을 줄 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맹목적인 지지자들, 도덕적인 표준과는 완전히 38,000리 떨어진 그런 이른바 지지자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게 있다 하는 거.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리가 중요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끝나고 대학이 끝나면 맹자로 들어가겠습니다만은, 한 명자에서는 항상 보면 제일 처음부터 리와 의와 리에 대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강고의 말에 유명불우상, 이게 뭐냐면 선적득지 불선적실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지지를, 하늘과 백성들의,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고, 악한 짓을 하게 되면 하늘과 백성들의, 사람들의, 시민들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초서의 왈, 초서는 여러분 그 중국 고대의 그러니까 진시황 이전에 선진시대의 역사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역사책이 춘추좌시전하고 국어라는 거 있습니다. 국어라는 말은 뭐냐면 각국의 역사 이런 뜻이에요. 국. 각자가 생략되었고 뒤에 어라는 것은 역사라는 뜻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 때의 각국의 역사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돼요. 국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도 뭐 전에는 사마천의 누굽니까? 누구죠? 저거를 지었던 좌구명. 좌구명이 지었다는 이런 설도 있었는데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작자 미상의
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보면 각국의 쭉 나라들이 있는데 그 초나라 역사 초서에 보면 초국 이런 말이 있어요. 초국 무이이보 유선이이보. 초나라에는 보물로 삼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별 보물이 없다. 왜 없겠어요? 많이 있죠. 그러나 뭘 강조해요? 선이 보물, 선. 국가의 모든 선인들이 살고 있고 선한 지도자가 인도하고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이것이 초나라의 보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선이위보. 이 선인을 착한 사람이 많은 것을 보물로 삼는다. 퇴계선생의 유명한 시 가운데 나의 희망은 세상에 선인들이 많은 것이다. 왜 그러냐면 선인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기라는 것은 뭐냐면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망이 아니고 그물줄 있잖아요. 가장 이 줄을 놔버리면 다 없어져. 이 그물이 물속에 없어버리고 그물을 꽉 잡고 이 길을 잡고 있다가 잡아당기면 모든 것이 달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인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결국 가장 중요한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소원은 선인들이 많은 것. 참 중요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 초국에는 선인들이 많은 것이 이게 보물이다. 여러분 방금 또 퇴계선생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퇴계보다 조금 더 앞시대에 조선 초에 안동에 호가 그 보백당이라고 하는 보백당. 이 보는 뭐냐면 보물이라는 보자고 백자는 이 뭐냐면 흰 백자인데 이때 백은 뭐냐면 이 당은 집이고요. 보백당이라는 분이 안동 김씨고 성은 김씨고 이 계자에다가 행자 김계행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말이죠. 그 집안에 자기의 후손들에게 딱 2줄의 글을 남겼는데 오가무보물. 이게 뭐냐? 우리 나 어자지요? 집 가자지요? 무 없을 무자지요? 보물 보자지요? 물. 오가무보물. 그 다음에 보물유 천백. 오로지 우리 집 보물은 딱 요 맑을 청자에다가 깨끗할 백자 청백. 우리 집의 보물은 청백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서 과거를 해서 관리가 되면 청백한 관리가 되라. 청백을 보물로 삼아라. 청백을 보물로 삼아라. 그래서 이 양반이 보백당에 이 보자에다가 보백당 아까 썼죠. 보백당 김계자 행자. 안동이 나온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래 이 보백당도 이 대학 초국 무이보 유선이보 이것을 보고 깨달아서 이 오가무보물 보물유청백을 지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근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관리 중에 가장 후세의 추앙을 받고 백성들도 참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누굽니까? 바로 청백리들이잖아요. 청백리. 우리나라에 청백리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조선이 뭐 사실 좀 문제 있는 나라였습니다만 그래도 청백리들이 있어서 500년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썩은 사람들이 90%겠지만 한 10% 정도의 청백리들이 있어서 탁한 것을 혼탁한 것을 맑게 하고 틀린 걸 바로잡고 더러운 짓 한 놈들 부끄럽게 하고 이렇게 해서 유지시기 왔다고도 볼 수 있죠. 김계행 선생 같은 분도 바로 그런 분입니다.
초국 무이보, 유선이보, 예, 보백당. 예, 이분은 뒤에 벼슬을 대사성까지 했어요. 큰 벼슬을 했죠.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구범이 말하기를, 예, 구범은 바로 이 진나라의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인데, 예, 여러분 그 춘추시대 5패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인 진문공 있잖아요. 진문공. 진문공의 신하예요. 예, 구범이 말하기를 이 망인은 뭐냐면 진문공입니다. 이름이 중이라는 사람인데, 중이가 이름인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후처의 아주 예쁜 후처 려휘, 예? 말바자에다가 그 고을 여자를 쓰는 여휘라는 여자의 참소를 받아가지고, 예, 그 중이가 이제 할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목숨의 그 위협을 느끼니까 도망을 갑니다. 예. 그래서 진공이 그 아버지인 그 진목공이 죽고 난 뒤에, 그렇죠? 이 사람은 저기 가 있었어요. 이 진나라에 가 있었어요. 진시황의 조상이 된 진나라에 가 있다가 진나라의 목공이, 야, 이때 내가 군대를 줄 테니까 가서 정보를 평정하고 네가 왕이 되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래도 이 사람이 효심이 워낙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나라를 이 전쟁에 몰아넣어가면서 내가 임금이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거절하면서 또 이 망명상을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서 이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가진 사람인데, 이 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망명한 사람, 망명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진문공 중이에요. 당신은, 이런 말이죠. 당신은 무이의보, 보물로 삼을 것이 없다. 지금 이 사람이 진문공이 이 중국 저곳 다니면서 망명상을 할 때예요. 그때 따라다니던 구범이라는 그 신하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그러니까 망명하고 있는 그 중이에게 보물로 삼을 것이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인친이보, 인친을 보물로 삼아야 된다. 예, 이렇게 말했어요. 인친을 보물로 삼아라. 지금 이게 구자는 뭐냐면 외삼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범이고, 자범이라는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진문공 중위에게는 외삼촌이에요. 따라다니면서 이제 제가 보필을 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면, 망명한 사람은 보배로 여길 것이고, 부모 사랑하는 마음을 제일 큰 보배로 여겨야 한다. 인친이보. 여기 사랑하단 말이고, 이 부모, 비록 돌아가셨지만 부모의 유지가 뭐 전쟁에서 살육을 하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 돌아가신, 물론 예쁜 이 후처의 말을 듣고 넘어가서, 예, 그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그러나 그 자식들을 도리해서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뭐 군대를 이끌고, 이웃나라 군대를 이끌고 가서 쳐들어가서 뭐 살상을 하고 지가 권력을 탈취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이런, 그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효심. 당신은 그런 효심을 보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인친이라는 것은 뭐냐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지를 잘 받드는 거. 그게 진짜 효도다 이거예요. 살아계실 때만 효도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뒤에도 얼마든지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효자고 효도라 이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서에 이르기를, 이 진서는 서기영에 진짜 가짜 라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은 진짜 반은 가짜. 마지막 편이에요. 여호와라는 것은 1편이고 진서가 마지막 편인데, 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유일계신 단단해 무타기 기심휴휴언 기여유용언. 여기까지 할게요. 진서, 이거 전부 다 이것도 진서에 있는 말인데 계속 연결되는 말입니다만 우선 여기까지 할게요. 진서에 이르기를, 진서의 인물이 누구냐면 진목공이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졌어요. 져가지고 패배를 하고 다 고민하고 있다가, 다시 어떻게 재기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신하들을 모아놓고 일정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문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연설문이. 예.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뜻입니다. 진서에 말하기를 진목공이 지금 연설문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규일개신, 예. 어떤 신하가, 이 개라는 것은 수량사죠. 약자는 같은 여자, 여유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신하가 있다 치자. 그런데 이 사람이 단단해 못하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단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실한 모양이에요. 사람이 성실하긴 한데, 별 능력이 없어요. 아주 막 소처럼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 단단이라는 말은 성실한 모양이라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성실하고 진실하다 이런 말이고요. 못하기, 다른 어떤 기능은 재주는 없어. 하여튼 그저 묵묵히 소처럼 일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때때로 보면 어떤 조직이나 말없이 능력은 별로 없는데 힘이 세다든지 해서 말없이 소처럼 일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굳은 일을 골라서 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못하게. 그런데 기심휴휴언, 휴휴란 것은 뭔 뜻이냐면, 휴휴란 것은 뭐냐면 선을 좋아하고 관대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예. 낙선관인. 예. 그러니까 선을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휴휴라고 그래요. 휴휴. 그 마음이 아주 휴휴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 기여유용, 용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용자 보십시오. 용자 위에 있는 게 집이잖아요. 집면자잖아요. 집은 아주 크고 작은 집이 있겠지만 하여튼 작건 크건 사람을 거기 포용하고 가구도 들어가고 거기에 뭐 생활 도구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 방도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용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계곡은 뭡니까? 계곡은 산과 산 사이에 이 계곡의 이 공간에 엄청난 많은 것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계곡 속에 보면 온갖 나무, 온갖 동식물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용자라는 것은 엄청난 많은 것을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용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나 그 마음이 휴휴, 그러니까 그 넓고 관대하고 또 아름답다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훌륭하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 마음이 넓으냐면 인지유기, 남이 어떤 재주를 가졌을 때, 기능을 가졌을 때, 남이 어떤 기능 재주, 약기유지, 마치 자기가 그걸 가진 것처럼. 이걸 뺏는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아주 위대한 훌륭한 사람을 보면 마치 내가 그것을 가진 것처럼 기뻐한다 이거예요. 근데 나에게 없으니까 사람들 보통 보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잖아요. 그런 인간 뒤에 나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A의 경우, B의 경우는 나쁜 놈이고 훌륭한 사람의 경우, 이 사람은 남이 가진 재주를 마치 자기가 가진 것처럼 기뻐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인지언성, 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선비언자이기도 한데 이게 뭐냐면 아주 이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을 언이라고 그래요. 언. 저같이 시원찮은 사람도 이름에 언자가 들어서 좀 언자를 부끄럽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언자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글자예요. 아주 위대한 선비, 훌륭한 선비, 재능이 꽉 찬 사람, 이런 뜻이에요, 언자가. 저는 뭐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이름대로 이름처럼 못하고 있지만, 이름 100분의 1도 값도 못하고 있지만, 하여튼 언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가운데 언자 든 사람이 상당히 있죠. 그렇죠? 중국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성은, 이거 보십시오. 성자는 바로 성인 성자하고 그냥 옆에 같이 붙어 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글자입니까? 그렇잖아요? 네. 하긴 이름에도 성자를 쓴 사람이 많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언자나 성자를 이름으로 쓴 사람들은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정말 배전에 남의 10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이 가진 중압감이 엄청나죠. 하여튼 이 언성이라는 것은 이 재능과 이 아주 위대한 덕행, 이런 것을 보면 기심호지, 이 사람은 그것을 아주 좋아해요. 질투를 하지 않고,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선비구나. 또 거의 성인급의 훌륭한 사람이구나. 언성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남의 아름답고 훌륭한 장점을,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불시약자기구출. 예. 그러니까, 불시약자기구출이란 무슨 말하면, 남의 아름답고 훌륭한 장점을 말로만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시능용지, 이런 사람들은 진실로 남을 이 시자하고 똑같아요. 능히 그들을 다른 사람들의 위대한 점, 언성을 자기가 다 용납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말 이런 위대한 포효가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이 능보아, 이 아는 누굽니까? 이 바로 진목공이죠. 전쟁에서 지고 지금 새로 그 동산제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 이 재정비하고 정신 차린 그런 뭘까요? 반성하는 군주인 진목공이 자손과 나의 자손들과 우선 자기 자손부터 챙기네요. 그야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려민 백성들을 능히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이런 사람은. 남의 재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지, 결국은. 이게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재능이 없으면 재능 있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저 밑에 두고, 그 사람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CEO다 이거예요. 잘난 놈 있으면 무조건 밀어내고, 못한 놈만 들다 놓고, 이런 거 망하는 거, 폭망하는 거, 언젠간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조직도. 뒤에 사람이 능력이 더 있어서 내가 없더라도 이 능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은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란 말도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 이게 이런 사람들은 이 용자를,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 능력이 있는 사람, 포용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떤 해석가들은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여라. 내치지 말고 받아들여라. 왜? 중용하라. 이런 뜻이죠. 별다른 능력이 없더라도 관대한 마음, 따뜻한 마음과 관대한 마음과 남의 능력을 자기 능력처럼 생각하고 남의 물건을 내 물건처럼 뺏어라는 뜻이 아니고 남의 물건을 그 훌륭한 점을 아주 존중해서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 관대한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신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진목공 자기 자신의 왕족들을 다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 당시에 이 전제군주가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하겠죠. 백성들까지도 다 보호하고 먹여 살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네. 역대 위대한 재상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이었죠. 상역유리제라는 것은 뭐냐면 아마도 유리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우리 왕족들과 귀족들과 백성들을 다 위기로부터 혹은 도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인지유기 완전히 반대예요. 남이 어떤 훌륭한 이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모질이 오지. 모질이라는 모는 질투하다는 거 투자가 똑같아요. 네. 어디 갔죠? 이 모자는 이 질투할 투자하고 똑같아요. 투자하고 똑같아요. 질은 이 미워할 질자예요. 질시하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막 인상 찌푸리고, 저걸 죽여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그런 저주의 눈으로 보는 걸 질시, 질자에다가 시자, 질시라 그래요. 이런 인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어떤 사람이 누가 능력이 있으면,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아주 질투를 하고, 질시를 하면서 오지 아주 증오를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위해를 가하겠죠. 그 다음에
인지언성. 언성. 아까 얘기 설명했잖아요. 아주 아주 선비답고 훌륭하고 뛰어나고 그리고 성스럽고 언성을 그러한 점이 있으면 위대한 재능과 위대한 덕행이 있는 사람을 보고 위라는 것은 뭐냐면 어긋날 위지 아닙니까? 위라는 것은 뭐냐면 인정하지 않다는 말도 되지만 억압한다는 말도 돼요. 아주 사사건건이 비밀이 뒤에서 음해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취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불통. 그래서 이 임금에게 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임금에게 통하지 못하게 한다. 옛날에 이사가 자기 후배인 그 한비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놈이 내보다 나은 놈이니까 저놈이 진시황하고 연결되면 큰일 나 해가지고 죄를 얽어가지고 저놈 한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말이죠.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은 감옥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이사 같은 놈이 바로 이런 놈. 이런 놈이 역사에 훨씬 더 많죠. 남의 훌륭한 점을 인정해가지고 이 공간을 열어주고 일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보다도 밑에 잘난 놈 있으면 악착같이 밟아 없애는 이런 인간들이 100명 중에 한 95명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그러고 보면 악한 존재 같아. 아주 이기적인 존재들이고. 순자의 성악설에 다 이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주 일찍부터 교육을 통해서, 감화를 통해서 악의 씨가 자라지 못하게 눌러 밟아 없애버리자 이거죠. 이게 순자의 성악설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악설이나 성서전은 알고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사회를 위해서. 인간의 성은 원래 선한 거니까, 악한 게 아니니까 너무 괴롭히지 말고 막 무참하게 죽이지 말고 반성의 기회도 주고 해서 선한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자. 그래야 사회가 좋아질 것이다. 그 맹자의 생각이나 아주 그냥 눌러 없애가지고 이게 씨도 트지 못하게 싹도 트지 못하게 아예 감화를 그럼 법이나 혹은 심하면 법이죠. 이 감화를 덕과 법을 가지고 아주 눌려가지고 아주 이 근본부터 말살을 해버리자. 이게 얼마나 좋은, 둘 다 알고 보면 통하는 생각이잖아요. 다 훌륭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좀 달랐을 뿐이지 목표는 같잖아요. 그래서 인지언성이 위지 사불통. 위지라는 것은 말이죠. 억압해서 혹은 방해를 해서 그 최고 지도자에게 연결을 시키지 못하게 한다. 아니면 이 사람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죠. 사불통이라. 시불능용. 이놈은 말이죠. 이런 놈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도 있고, 이런 사람은 아주 일자리를 줘서는 안 된다. 아니면 이놈은 개인이 남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놈이니까 이런 말도 되고요. 되게 그래 하지만 또 어떤 해석자들은 이런 놈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 이런 놈들은 빨리 쫓아내가 없애버려야 된다. 지저분한 놈들, 비겁한 놈들. 뭐 좀 이렇게 걸러 오는 사람 있으면 악착같이 눌러가지고 방해하고 막는 장애물이 되는 놈. 이런 더러운 놈들은 최고 지도자가 처치해버린다 이거예요. 이젠 최고 지도자가 아니고 누가 해야 됩니까? 여론이 해, 여론이. 여론이 그런 인간들을 흑심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야죠. 차단해버려야죠. 예. 그런데 이게 이 불능보아 자손념이 이런 놈들은 인지언성을 모질이 오지하고 인지유기를 모질이 오지하고 인지언성을 위지사불통하는 이런 놈들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싹 이런 놈들은 아주 처단해 없애버려야 된다. 왜 그러냐? 이 불능보아 자손념이 이런 놈들이 존재하게 되면 나의 이 왕족들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결국 질곡에 빠져가지고 다 나라가 결단나고 망하게 되는 이런 놈들이 이런 종자들이 있으면 망한다 이거야. 그래 아직 없애버렸네. 여호와를 태제 이런 놈들이 있게 되면 위태롭지 않겠는가? 응? 그렇죠? 이런 놈들은 정말로 위태롭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남을 대장이라든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어떤 소그룹이건 큰 그룹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밑에 있는 잘난 놈들을 이런 놈들에게 간땀을 서늘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서 다시 부국강병을 일으켜서 진목공이 춘추 5패 가운데 또 마지막 뒤에는 춘추 5패 가운데 한 명이 들었고 그 진나라가 계속해서 결국은 천하를 통일하는 그런 국면이 만들어지는데 진목공이라는 사람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서라 그래서 이 진목공의 맹서, 네, 맹서. 이 원래 여러분 이 명자에다가 다룰 자가 이 서약할 때 맹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읽을 때 이건 맹세라고 읽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이 서약서, 서약할 때 맹서 이렇게 되는데 말이 좀 음편 현상, 말을 쉽게 하기 위해서인가 우리의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서가 맞죠, 사실은. 정말 중요한 말이죠. 네, 이 진목공의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유인인 방류지 병저사해 사이 불려동중국 차위인인 유인능 애인 능오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인인 어진 사람만이 방류지. 이 지는 뭐냐면 아까 그 남을 질투하고 앞길을 막는 그런 이 형편없는 뭡니까 CEO들 혹은 각 부서장들 있잖아요. 이런 놈들은 유방은 뭐냐면 추방이나 마찬가지예요. 류라는 것은 뭐냐면 멀리 쫓아 보내는 이 형벌의 이름을 유라 그래요. 방도 맞아. 방자 류자는 방과 류는 똑같은 말이에요. 추방하고 유배시게 보내. 이런 말이에요. 이런 놈들을 아주 방류는 추방이랑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쫓아내 버렸냐면 이게 쫓아낼 병자죠. 정자는 쫓아낼 병자고 어디까지 쫓아내냐면 저자는 지어의 존말이잖아요. 지어의 존말이니까 사이. 이 사이는 뭡니까? 동이서용 남문 북쪽이잖아요. 동이서윤 남방 북쪽인데 이 사람들이 이 뜻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중국이 이만하다면 이 당시의 중국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요거를 요 중에서 요 부분을 그냥 넓게 중국이라 그리고 나라의 중심이란 말이죠. 중국. 여기는 좀 제도가 있고 문화가 있고 위계질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 간접 시설도 좀 돼 있고 도로도 정비돼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위대한 군주들의 교화가 미치는 곳이 여기고 이게 지금 중국인데 여기 북쪽, 서쪽, 남쪽, 이 산동 지역은 동쪽 여기 우리나라나 여기 다른 뭡니까? 이 동남아시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병저 사이라는 사이는 현재 중국 판도 안에서예요. 어쩌면 그 당시에는 현재 중국 판도보다 더 좁았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한 요 정도쯤 될지도 몰랐어요. 이건 아예 아니고 미지 세계 모르는 세계 한 요 정도까지를 여기 지금 중국이고 요 정도를 사이라고 여기 남쪽, 서쪽, 북쪽, 동쪽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커요. 참 처음엔 작았잖아요.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 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엄청나게 큰 세계 넓이가 땅 넓이가 세 번째죠. 세 번째가 되는 첫 번째가 러시아고 두 번째가 미국이고 세 번째가 중국이고 네 번째가 어디죠? 캐나다잖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가 브라질이고 그렇죠? 대강 그럴 겁니다. 중국이 지금 세계에서 세 번째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때는 아직도 이게 이 사이에 들어가지도 못한 땅들이 지금 중국 땅이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병저 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좀 야만스러운 지역, 이 왕의 교화가 미치지 않는 지역,
아주 먼 변두리 지역 이런 곳으로 쫓아내버린다 이거예요. 인간 못난 놈들은. 아니 그래서 자기들이 알아 처리하면 되지 왜 또 그런 나쁜 놈들을 왜 그런데 쫓아냅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해로움을 끼칠 텐데 이게 사고 발상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불려동 중국이 못 살게 해야 돼. 이런 놈이 있으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물을 막 그러죠. 뭘까요? 우물물을 저거 하듯이 흩듯이 이런 놈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차위인인 이것을 일러서 어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 그 성현만이 위대한 어떤 가장 수준 높은 위대한 인격과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만이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도 뭐 꼭 그렇죠. 요즘 저거를 본다면 가치관을 본다면 꼭 이게 인인 이때 이게 뭐 지공무사한 사람, 지극히 공정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정말 훌륭한 이 판사는 그러니까 이 결론을 내는 판사님이죠. 예. 사법부에 정말 깨끗하고 위대하고 공정무사하고 정말 사심이라고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진짜 훌륭한 이런 법관 이런 사람들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현실 속에서 정치한다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은 인인이 아니기 때문에 A인도 할 수도 없고 O인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자가 말했던 위대한 정치가 정말 그런 정치가들은 바로 인인이기 때문에 인정을 베푸는 인인들이기 때문에 그들 위대한 그 정치가야말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인데 현실과 오늘날 우리 21세기 현실과는 영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인인 정치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전부 이게 나에게 이게 리더 범위가 전국까지 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자기 당파 사당의 이익 이거를 우선한다. 이게 참 기가 찬 현상이에요. 이것은 배후 각성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각성시킬 사람은 누굽니까?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이죠. 네. 몇 분? 50? 여러분 조교에게 물어봤더니 지금 50분 했대요. 50분 수업했으니까 그러면 오늘 이까지만 할까요? 네, 이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거의 끝이 다 돼가네요. 네, 다 돼가는데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면 대학이 끝나고 다음에는 그 맹자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